작가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태초 이전, 아직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우주알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기 우주를 상상해보라. 그 아기 우주의 DNA는 어떻게 생겼을까? 장차 태어날 우주에 대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태초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우주의식의 원소들, 그 하나하나를 최초의 언어라는 의미로 모어라 이름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화적인 언어인 모어를 활용해서 무엇이를 창작합니다. 이와 같이 시 창작에 있어서 언어 영역의 확대를 선언한 신예술 장르 멀티포엠은 멀티포엠 제1선언문을 발표하고 98년 1월 한국 최초의 영상시집 몽상의 피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사물, 현실, 오프라인 세계가 새로운 또 하나의 세계인 사이버 온라인 세계로 정보화되어 입력되고 진입하는 단계에서 문자만이 아닌 멀티 언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시, 멀티포엠 시문학이 출발된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멀티포엠 제14선언문까지 발표해온 20여 년 동안 몽상의 피를 1권으로 하는 멀티포엠 융합예술 작품 아리랑만생전 시리즈는 27권 시리즈, 2000여 작품까지 진행되면서 멀티포엠 시문학의 진화를 이루어왔습니다. 문자를 포함한 다양한 멀티 언어를 활용하는 멀티포엠 창작, 그런 멀티 언어 중에 98년 10월에 최초로 효화적인 언어인 모어를 활용한 작품 화언을 발표하면서 모어라는 언어적 효화의 직접적인 탄생을 보게 됩니다. 현실, 사물, 오프라인과 똑같은 비중을 가진 또 하나의 가상세계, 온라인 세상이 생겨나서 현실 세계와 의식세계 속을 살아온 인류는 이제 의식세계, 현실세계, 그리고 가상세계라는 세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연결 집단지능, 증강현실 등 현실, 가상, 의식세계를 넘나드는 삶 속에서 쌍방향, 소통, 융합 등이 예술의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작가는 특히 문학과 미술 간의 장르 간 융합에 집중하면서 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모어라는 공통본물을 활용해서 시문학과 미술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장르 간 융합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창작 현장이자 과정이요 결과물인 작가의 융합예술작품 아리랑만생전 시리즈 27권 1989편의 작품은 내용면에서는 태초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인류 문명사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과 새만금을 삶의 무대로 하는 작가의 개인사적 체험, 그리고 새만금의 변천 과정, 이 세 가지 물줄기가 서로 융화되면서 작품의 큰 강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리랑만생전 시리즈가 이루는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모어 통일장 그림표가 있습니다. 모어들을 한데 모아놓은 모어 통일장 그림표.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수소, 산소 등으로 이름짓고 이 기본 요소들을 모아놓은 배열표를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듯이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태초의 언어인 모어들을 모아놓은 이 배열표를 모어 통일장 그림표라 이름지었습니다. 27권 시리즈 2000여 편의 작품들과 관련 자료들이 이뤄내는 작가의 작품 세계, 작품 활동, 작품이 모두 결합된 하나의 총체적인 피라미드, 아리랑만생전 시리즈.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모어 통일장 그림표는 아리랑만생전 시리즈의 사리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사 5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모어 통일장 그림표 속의 모어 작품들을 그에 맞게 분류한 5개의 주요 공간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1층 우주CR 모어실. 인류 문명사 5단계 중 1단계인
우주CR 모어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그림 언어, 곧 모어를 활용한 최초의 작품은 98년 10월 월간 현대시 특별부록 CD룸 형태로 발표된 멀티포엠 제2집 화원이었습니다. 미지의 어둠 속에서 집요하게 끌어내고자 한 상징적인 이미지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활자 언어로서는 닿을 수 없는, 표현을 숨는 내밀한 영역, 언어 한계를 초월한 영역까지도 드러내고자 하는 집요함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인류 공통의 언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부터 모어라는 언어 개발은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도달한 차관점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었습니다. 그 속에 잠재된 원형적인 언어 체계, 현재의 언어로 분화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 지식, 논리, 학습 등으로는 익힐 수 없는 기호문자 저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모어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서 작가는 우주의 근원과 출발, 생명체와 인간의 출현, 그리고 문명의 발전 등 우주와 인류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주 대자연의 근본 운행 이치를 담고 있는 우주CR은 그런 과정의 맨 처음에서 캐낸 개념입니다. 이 우주의 DNA를 찾기 위해서 인류 원형 문화 속으로, 인류 경전 지혜 속으로, 오한 태일 문화 속으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인류 시원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인류 원형 문화 속에는 조상들이 지혜로 찾아내고 이미지, 문자 등으로 드러내놓은 우주 순수식의 DNA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식의 DNA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모어를 찾는 일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알 속에 새겨진 태초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캐내어 그림으로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식의 바닷속으로 깊고 넓게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명상, 내면 의식 속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우주의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노라면 섬세하게 무늬져 있는 우주알 속의 태양, 우주알 속의 DNA가 황금 빗살로 다가왔습니다. 신이 새긴 태초의 그림, 우주에 설계되어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모어들이요, 이 모어들을 모아놓으면 모어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된 태초의 말을 언어의 어머니, 곧 모어라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우주CR 속에 새긴 태초의 말이 곧 언어의 어머니 모어인 것입니다. 우주CR,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순수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주CR 속에 새겨져 있는 태초 대자연의 프로그램, 설계도 DNA와 이러한 대자연의 이치를 존중한 인류 시원의 원형 문화를 이 작품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를 현재 우리의 인류 문명, 현대 문명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주 대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궤도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1층 2실 신화 농경실, 인류 문명 5단계 중 2단계인 유년 신화 농경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유년 농업 시대에서 캐내는 모어, 곧 대자연이 빚어내는 모어 작품들입니다. 작가는 지평선만 보이는 평야지대인 김제에서 태어나서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유소년기 농촌에서의 공동체적인 삶은 어느덧 잃어버린 낙원으로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징계맹경 드넓은 논, 그 삶의 춤판에서 땀 흘렸던 동네 사람들은 이천 향도의 바람을 타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새만금 대규모 방파제의 공사로 만경 강물도 막혀 해마다 강은 메워져 갔습니다.
그런 상실감 속에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갈망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어를 찾아가는 여행은 인류 시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2000년 벤처붐의 열풍을 타고 마고 연작시는 토탈 콘텐츠로스의 시 마고라는 6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제작되었습니다. 모어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마고 신화는 인류 시원의 신화로서 창세기 언어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특히 주목했습니다.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신화가 있다는 사실은 새롭습니다. 더구나 에덴 신화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졌으면서도 대조되는 사상을 담고 있는 마고 신화. 천부 사상, 율려 사상, 대지모신 사상을 담고 있는 마고 신화는 생태 환경이 중요시되는 21세기의 중요한 화두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를 담고 있는 마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우주 씨알 속에 있는 모어 통일장 그림표로 나타낸 모어들이 태극에서 황극 단계로 감시가 싹을 틔워내듯이 세상을 펼칠 때 어떤 모습들로 변화하여 나타날 것인가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그려내어 새로운 모어들을 빚어냈습니다. 우주 씨알 속의 모어들이 몸, 물질을 입어서 실제로 세상을 펼쳐 보이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문자 언어 위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퇴화되고 잃어버린 통감각에 대한 관심, 그런 미약해진 그러나 본래는 인간이 사용했던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통감각적인 새로운 언어를 찾고 회복시키는 작업은 멀티포엠 창작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 열망의 결과가 바로 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어의 형태와 활용 영역을 토탈 콘텐츠로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1층 사실, 산업도시화실. 인류 문명 5단계 중 3단계인 도시산업화 시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화 시대, 과학기술 환경에서 해내는 융합예술, 토탈 콘텐츠로서의 모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베이비붐 세대로 1970년대 말 2000향도의 바람을 타고 상경했습니다. 2대 입구 전철역 근방에 있는 신촌화실이라는 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10대 후반 청년기를 80년대에 겪은 것입니다. 이 시기의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쓴 시들로 1992년 월간 현대시 신인 추천상을 받으면서부터 시문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난자, 영혼의 오염도, 땅에서 하늘로 덕벼가 올라가고 있어 신경과민, 우울한 몽상 등을 발표했습니다. 분열된 자아의 갈등과 고통의 표현의 중심 과제다. 그의 시는 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 세계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자신의 자의식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의 본류이다. 자의식은 그 자체가 이미 의식 주체의 자아 분열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분열된 자아의 갈등과 고통이 표현의 중심과제로 되어 있다. 화려한 난자를 향한 욕망의 엑기스들이 휘어리치는 도시 문명을 면도날로 살을 저미듯 파들어가는 작품 세계. 그림이 최초로 작품 발표집에 드러난 것은 시와집, 멀티포엠 시나리오집 몽상의 피에서였습니다. 98년 한국 최초의 영상시집 몽상의 피에서는 시와 그림이 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음산한 일몰, 빛나는 밤, 기이하게 빛나는 달빛의 태양으로 반복 암시되는 시인의 내면적 욕망은 자궁의 나라로 자신을 여는 자아, 바로 그 처음의 생명력에 눈떠오자 하는 간절한 예술적 염원과 결부된다. 몽상의 피에는 그 근원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암시된다. 필름 곳곳에서 카메라가 페스티시하게 집중하는
하얀 나체의 인간들은 엄마라는 욕망의 원형, 그리고 탄생의 자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심리적 제의를 이미지화한다. 2층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인류 문명 5단계 중 4단계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전시하고 있다. 디지털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에 형성된 장작 무식 콘텐츠 늪지대에서 걔네는 무엇이다. 사람들의 삶은 활동 무대가 현실 세계에서 인터넷 속으로, 네트워크 속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홈페이지, 포털 등이 터미널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몸들보다는 인터넷 속에서 마음 정보들이 만났습니다. 머리칼은 현대로 오면서 손에서 진화하여 케이블선으로, 네트워크로 전 세계를 연결한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사이버 가상현실과 실제에 걸쳐서 양면적으로 존재한다. 나는 사이버 속에 잠겨있다. 사이버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내가 오히려 수면 나래를 이루고 있다. 나라는 육신은 그 위에 디지털 바다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작은 섬에 불과하다. 나는 디지털 바다 속에 금융 플랫폼에, 미술 플랫폼에,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에 온갖 디지털 바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얽히고 얽히어 관리당하고 있다. 육신이 사라져도 여전히 나는 디지털 바다에서 부유한다. 점점 디지털 가상세계는 촘촘히 견고해진다. 나는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 촘촘히 얽혀 있다. 나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조종당하고 있다. 5단계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 시대. 5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 시대의 환경에서 형성된 인공지능 플랫폼, 도털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캐내는 모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인공지능, 집단지능,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속에서 영혼이란, 몸이란, 우주란, 죽음이란, 종교란 등등의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인간에 대한 통찰의 시선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이 시대가 말해주는 새로운 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4일에는 개념예술 작품으로 포스트 휴먼 아트 무브먼트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융합예술 형태로 전시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한 인간의 모든 것이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IT 등과 융합되면서 한 인간의 분신, 곧 아바타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의미가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가치들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짐과 신생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무기가 결합된 핵미사일, 원폭의 공포,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확장된 인간의 능력, 인공지능과 첨단 무기들의 결합들은 세계 열강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한국에서 직접적인 공포감으로 밀려왔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인간뿐 아니라 생명들도 멸종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두개골 속에는 원폭의 재앙이 가득합니다. 인간 스스로를 해체해버리는 비극성을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보는 하늘은 일상적으로 푸르고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이지만 온라인, TV, 스마트폰에서 보는 하늘에서는 핵미사일, 폭격기들이 날아다니는 붉은 하늘입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들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포스트 휴먼 시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모어는 바로 빅데이터와 딥러닝, 초연결, 집단지능 등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이보그, 아바타, 복제, DNA 편집, 무생인간 등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모어아트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예술, 통찰의 역할, 모어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시대, 정체성, 비즈니스, 공감 속도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낸 김제, 모악산에 위치한 금산사, 진표율사가 미륵불을 모신 후로 미래불에 대한 신앙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에는 신흥 종교인들, 수행인들이 출몰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들판에서 고단한 모내기를 하고도 저녁이면 흰옷으로 갈아입고 앞마당 멍석에 둘러앉아서 주문을 함께 외우고는 했습니다. 작가는 자연스럽게 선도사상, 천부사상, 신화, 토속종교, 인류 원흥문화, 기공 등에 친숙해졌습니다. 김일부의 정여, 단군교의 백공종사 등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민족 창세기 신화이자 인류 시원의 문화를 담고 있는 마고 신화를 모티브로 한 연작시를 발표하고 이를 영화, 연극, 3D 입체 영화, 캐릭터, 멀티포엠 등을 원소스, 멀티 유저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토털 콘텐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고 신화는 BC 13,000년 전 지금의 파미르 고원 일대로 파악되고 있는 마고성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부사상, 선도사상, 한 사상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사상은 BC 5000년에서 9000년 전 지금의 요동을 무대로 하는 홍산 문화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단 고기, 도가 사상의 노자, 장자, 이기 철학의 율구, 이황, 취한기, 달마대사의 선종, 무의 기공수련, 영가무드의 무용과 이해주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작가의 정신세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모어 통일장 그림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나노공학, 생명공학, 블록체인, IoT 등이 융합되면서 이루어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밀려올지 사람들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시대의 인식에서 모어 통일장 그림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표에 나타나는 우주 씨알 모어가 신이 그린 우주알 속의 태초의 그림이요, 대자연이 낳은 태초의 그림, 대자연의 DNA라면 포스트 휴먼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낳은 문명의 꼭지점에서 탄생한 또 다른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꼭지점에는 인류 원형 문화, 우주 순서의식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주 순서의식 속에 그려진 인간의 본연의 심성, 마음이 인류사의 변천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그림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모어 통일장 그림표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어 통일장 그림표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우주 속의 한 존재로서 우리가 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모어아트가 첨단 과학에 의존하는 삶, 욕망을 향해서 끝도 없이 치닫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삶의 균형 감각을 조화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 회복시켜주는데 기여하게 됨을 확신하고
이 모어 통일장 그림표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모어들은 인류 변천사 속에서 각 시대를 특징적이고 압축적이며 상징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언어적인 효화성을 획득한 작품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어들의 모체가 되고 있는 아리랑만 생전 시리즈는 한 덩어리로 디지털 창작 무의식 늪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모어들은 그 늪지대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한 송이 꽃,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꽃, 곧 언어적인 효화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일생 동안 모어 통일장 그림표를 꼭지점으로 하는 단 하나의 창작 피라미드, 창작 무의식 늪지대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작가의 작품 세계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어 통일장 그림표에는 인류 문명이 우주 CR 시대부터 농경, 산업, 정보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간과 기계, 사물이 모두 지능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인간의 몸과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이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의 정체성이 깨지고 신생하는 인간 재정의 시대, 깨짐과 신생의 변곡점 시대임을 주목하면서 그 특징적인 변곡점들을 언어적 이미지, 곧 모어로 형상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 인간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작품이 변혁과 이규 시대에 무엇이 깨지고 신생한가를 알려주는 경보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작가의 작품을 내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인류 문명사를 통찰하는 눈,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의 눈을 작품을 통해서 확보하고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1세기 포스트 휴먼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영역을 넓혀갈 인공지능 예술의 상생, 조화의 길을 찾아감으로써 균형 잡힌 문명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순간에도 작가는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단 하나의 언어적 이미지, 곧 모어로 표현해내면 어떤 모습일까?